생모를 찾았다. 그런데 쌍둥이 오빠가 간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지혁은 축하 인사보다 먼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일정, 검사 날짜, 병원 예약 타이밍까지 너무 완벽하게 이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가 미리 계획표를 짜놓고 그 안에 은호를 넣은 것처럼요. 은호야, 미안한데 나 그 여자 좀 의심돼. 지혁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만나서 바로 병원으로 연결되는 건 너무 빠르잖아. 이거 간 이식 때문에 널 찾은 거 아닐까? 그 한마디에 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다정함, 두 번째 만남에서 흘리던 눈물, 그리고 세 번째엔 아무렇지 않게 꺼낸 건강검진 얘기. 그 모든 순간이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고성이가 했던 말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요즘 피곤하지? 혹시 술은 자주 하니? 그게 관심이 아니라 조건 확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다시 온 이유가 진짜로 간 때문이었다는 거야? 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지혁은 한 발 뒤에서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생모라는 여자 고성이. 그 이름을 검색창에 넣는 순간부터 지혁의 속도는 빨라졌고 클릭한 기사들이 늘어날수록 그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한 줄짜리 결론이 머릿속에서 형성됐는데요. 퍼즐이 너무 깔끔하다. 누군가 일부러 맞춰놓은 판 같다. 그때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적합. 딱 두 글자였는데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호는 한참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간 이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적합이란 말은 병원이 하는 말이고 동의는 내가 하는 말이라는 걸 이제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고성이가 눈물범벅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오빠 좀 살려줘.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너만 도와주면 우리 다 같이 살 수 있어. 그 말에 은호는 더 이상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해요. 이제는요, 이사장님이 왜 날 찾았는지 알아요. 그간 때문이라면 저 안 해요. 고성희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번지던 눈물이 순식간에 말라붙었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녀가 남긴 그 말은 마치 예고 같았습니다. 은호는 문을 닫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는 그 눈물에 속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지혁이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괜찮아? 몰라, 그냥 좀 화가 나. 잘했어. 거절할 수 있었잖아. 그게 내 선택이야. 근데 너무 이상해. 그동안의 일들이 다 짜여진 느낌이야. 맞아. 나도 그렇게 봐. 그래서 내가 확인하려고. 그 여자, 진짜 내 엄마 맞는지 아니면 계획 세운 사람인지. 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혁 선배, 나 무서워. 괜찮아. 이번엔 나 믿어. 감정은 흔들려도 서류는 못 흔들잖아. 서류? 응. 동의서, 공여자 자발성 확인서, 병원 변경 옵션까지 내가 다 준비해놨어. 누구도 너 대신 결정 못하게 하려고. 은호는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나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됐어. 앞으로도 내 선택은 내가 해. 누가 뭐라 해도 그게 정답이야. 지혁의 말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닿는 순간 은호의 눈빛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지혁 선배, 고마워. 이제 나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지은호는 아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피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건 직접 보고 싶다는 감정 자체였습니다. 선택을 하려면 눈으로 봐야 했거든요. 고성이는 문자를 받자마자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우진의 상태는 더 나빠졌고 치밀하게 설계해온 판은 결국 이번에 밀어붙이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결심했습니다. 보여주자. 멀리서 잠깐. 정을 붙일 틈만 열어주면 돼. 양평의 요양원 정원에서 지은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뚝 떨어졌습니다. 우진. 혀끝에서 맴돌다 삼킨 이름이 있었고요. 동시에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복도에서 서로 똑같은 잘못을 하고도 서로를 감싸주던 일 밤새 과제를 하다가 같은 부분에서 동시에 하품을 하던 순간 문제를 풀 때 생각이 통하던 어색한 기쁨, 그리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난 친구. 그 친구가 오빠라고요? 가슴이 조용히 찢어졌습니다. 반가움과 충격과 분노와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사람은 잠시 멍해지더라고요. 지은호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아팠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뒤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습니다. 멀리서만 보자.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고성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은호는 자기 입에서 이상한 문장이 튀어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우진이는 춥다고 하면 손이 먼저 꽁꽁 얼어요.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기억이 선명하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 나왔는데요. 이성은 설명을 못해도 몸은 때때로 알고 있곤 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동시에 절대 잊지 못했던 연결 같은 건 말이죠. 그날 저녁 이지혁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귀를 대는 방식으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사업 인수를 마무리했는데도 머릿속을 차지하는 건 숫자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지은호. 그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리된 문장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고성희는 성재의 새어머니고 아들이 하나 있었어. 이름은 한우진. 지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혁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이름이 우진 맞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못했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호야. 네. 내가 내 몸을 내주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이 내 것이어야 해. 죄책감 때문에 혹은 연민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방식으로 납득해야 해. 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러 간 거예요. 직접. 지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는 내가 피 때문에 움직였다고 기록하려 들 거야. 그게 아니란 걸 내가 증명해야만 한다. 한편 좋은 감정이 싹트고 있던 성재와 수빈은 약속한 데이트를 하기 위해 바다에서 마지막 배를 놓치고 작은 민박집에 들어간 밤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전화기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박성재는 조용히 말했죠. 그냥 나랑 같이 있다고 해. 주말에 내가 직접 인사드릴게. 그 말은 약속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수빈은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고마웠어요. 성재는 화면을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마음이 느리게 뜨거워지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빠르게 결정하더라고요. 그는 그날 밤 오래 미뤄둔 맞선 자리를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가 늦었을 뿐입니다. 박진석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늦어도 괜찮다. 다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라.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간 박영란은 양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뒤를 밟아 요양원 유리창을 통해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휠체어. 창백한 얼굴. 낯선 듯 익숙한 선. 그는 엄마의 아들 한우진이었습니다. 바람일 거라고 의심했던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우진 오빠가 미국이 아닌 여기에 있는 거야? 오빠가 아픈 거야? 그런데 엄마는 왜 이 사실을 숨긴 거야? 가슴에 생긴 구멍은 이해로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성희는 늘 하던 방식으로 딸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넌 내 몸 관리부터 해. 재능이 없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영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다 할 것 같아. 당신이 한 방식 그대로. 사랑을 배운 방식이 폭력일 때 딸은 똑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정밀하게. 다시 돌아와 지은호가 우진을 두 번째로 보러 간 날입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오래된 친구를 보듯 미소를 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은호 맞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이상하게 숨이 편해졌습니다. 응.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풀어놓는지 두 사람은 동시에 이해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았던 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건 내 간이 아니라 내 삶이야. 너는 내 걸 살아야 해. 지은호는 웃다가 울었습니다. 그 말, 내 스타일이다. 착하고 고집스러워서 답답한 내 스타일. 고성희의 손끝이 경직됐습니다. 이 장면을 그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오래된 익숙함, 그게 계획의 변수였습니다. 그날 밤 고성희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공여자 일정, 다시 잡아주세요. 네, 위급한 건 맞아요. 근데 아이가 흔들려서요. 통화를 끊고 난 뒤 고성희는 거울을 보며 아주 짧게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연기하고 결정은 내가 한다. 그게 그녀의 신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말로 누군가를 조종하는 재능. 그 재능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지혁에게도 밤은 길었습니다. 그는 문서 폴더를 열어 한 장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후견인 동의서. 법률팀에게 자문을 구해 만든 서류였는데요.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공여 결정은 공여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병원도 가족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문장이었죠. 그는 문서를 들고 지은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백을 거절했던 거 이해해. 근데 이건 고백이 아니라 절차야. 강요와 회유의 여지를 없애는 계약서 같은 절차. 지은호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이대로면 제가 저를 지킬 수 있겠네요. 다음 날 뜻밖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박영나가 집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거든요. 왜 숨겼어? 왜 우진 오빠를 숨겼냐고.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이 놀라서 일어났고 고성희는 아주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너한테 그런 이름을 가르쳐줬니? 그 질문은 영나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여줄게. 엄마가 숨긴 모든 걸. 영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성희는 처음으로 계산의 칸 하나를 비워두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자기와 닮아가고 있었거든요. 닮은 사람만큼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지은호는 결정을 유예했습니다. 그 유예가 도망이 아니라는 걸 지혁에게 확인받고 싶었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필요해요. 있어. 우리는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누군가는 급해요. 급한 건 맞는데 급하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되지. 지은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혁 선배, 저한테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고백보다 더 고백 같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너 자신으로 남아있는 게 내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니까.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출생신고 초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알던 누군가가 작은 오류를 발견했고 그 오류는 너무 정확해서 오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쌍둥이 출생의 흔적. 한쪽만 등록된 기록. 19살의 어머니가 아니라 30의 어머니가 서명한 뒤늦은 통합 서류. 이 퍼즐을 첫째로 쥔 사람은 의외였는데요. 바로 정순이였습니다. 정순이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아 그 종이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피가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그래도 내 딸이 먼저다. 마음속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지은호를 지키자. 누구든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지은호와 우진. 눈을 마주치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 대신 동시에 아주 비슷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우진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우리 예전에 시험지 서로 바꿔 풀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거 기억나?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그거 너 때문이었잖아. 아니, 너 때문이었어. 둘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동시에 조용해졌습니다. 우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내 몸을 아껴줘. 지은호도 달라진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넌 내 목숨을 붙잡아줘. 그 대화는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피가 말하기 전에 마음이 말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말하며 흔들고 누군가는 마음을 말하며 버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법과 기록과 사랑이 서로를 설득하려 듭니다. 선택은 한 사람의 것이지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방식은 여럿이라는 걸 이번 회차는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결론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은호는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미루는 사이에도 성장하고 있고요. 이지혁은 고백 대신 설계를 들고 왔고 이제는 설계도에 심장을 얹으려 합니다. 박성재는 포기를 배웠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박영란은 의심으로 출발했지만 진실로 결승선을 통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우진 그는 여전히 착하고 고집스러워서 자기 목숨보다 지은호의 삶을 먼저 걱정합니다. 끝으로 한 문장만 더. 피가 닮았다는 건 시작이고 마음이 닮았다는 건 결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